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시도 2022년 4월호에 현대시 어드밴티지에 하나가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라는 게 그 전 문예지에 실렸던 거 중에서 괜찮았던 시를 이제 추천 심의위원 김혜순, 남진우, 송재학, 장석주, 정거리, 최승호 요 분들이 하나를 이렇게 뽑아서 선정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시사사하고 현대시하고는 자매지거든요. 같은 데서 아마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라고 이렇게 시 하나를 앞에 소개를 하고 가니까 정말 시 전문지로서 그런 자부심과 여러 가지 명예가 느껴지고 이런 거에 선정이 됐다는 게 매월 하나의 그 새로운 또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시선으로서 다가온다는 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보통 뭐 상반기나 하반기 1년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토너먼트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시산맥이나 웹진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거보다도 이렇게 매월 하나씩 어드밴티지로 딱 실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만성이라는 예. 시를 한 번 더 읽어보셨어요? 네. 저도 봤는데 저는 이거 오소카 시인의 시를 해설한 것을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도 보니까 해설한 한 편이 있다면서요. 저희 여기도. 예, 이분이 현대시로 아마 등단을 하셨고 플라시보의 개라는 작품으로 그 저희가 해설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읽어보신 소감이 어떻던가요? 처음에 몇 줄 읽었는데 재밌었어요. 웃음이 나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뭔 말을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헷갈린다고 할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오리무중에 빠지는 느낌. 그래서 만성적인 느낌이 들면서 닝반대룽처럼 빙빙빙 도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는 느낌이 갇힌 것 같이 그런 느낌 들었어요. 예, 예. 이 시를 읽으면서 명쾌하게 이렇게 잘 굴러간다. 네. 그런 느낌은 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 매끄럽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매끄럽게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한쪽이 아프면서도 계속 그 아픈 것을 껴안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거야. 그 아픔을. 밥벌이의 지겨움 같은 거죠. 저한테는 그 아픔이. 그래서 그게 손에 박힌 가시 같은 거야, 이게. 예. 그리고 빼지도 못하는 네. 그런 아픈 가시 같은 걸 하나 몸에다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네. 그것을 지금 만성이라는 네. 시에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억지로 그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하나로서 이렇게 쫙 깨서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시를 본다면은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쭉쭉 많이 나와요. 방울토마토는 없다. 방울토마토를 꺼낸다. 방울토마토는 없다. 뭐 방울토마토가 밀짚 모자를 쓰고 구슬땀을 흘리며 반일을 하는 농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쭉 방울토마토가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방울토마토는 요즘에 그 하우스 같은 걸 짓고 그 사시사철 이렇게 계속 따내요. 네. 그래서 어느 철에는 괜찮고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나오는 거야. 쉼없이.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잠시 휴식을 한다든지 쉬어야 될 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쉬어야 될 틈도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한 군데에 그 만성이 돼가지고 그걸 잊었다가 다시 그 뭣도 모르고 그 행동이 잊었다가 보면은 그걸 내가 만성이 돼서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어느 시에 보면은 그게 내 몸 안에 싹 들어와 있어. 그 만성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근데 정확히는 나와 하나가 될 수는 없죠. 방울토마토는 항상 외부에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게 항상 나와 같이 만성이 된 어떤 잘못된 느낌, 잘못된 습관, 예.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거나 벌어지거나 또는 내가 욕망하고 있는데 잘 안 되거나 항상 미끄러지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곁에 습관처럼 붙어 있는 어떤
만성적인 행동. 네. 그것도 되는데 그보다는 여기서 나온 이야기에서는 전문 병원이란 말이 나오고 병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만성 질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만성 질환이 됐든지 고혈압이 됐든지 당뇨가 됐든지 뭐 이런 그 만성 질환, 내 안에 있는 고민이 하나 풀리지 않고 이 만성 질환처럼 남아 있는 거. 네. 그래서 무언가 모르게 하나 탁 털어내면 참 마음이 편할 거인데 그 편하지 않게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질환이 됐든지 정신적인 것이 됐든지 가족 간의 그 불편한 관계 됐든지 친척이 됐든지 그 회사 나가서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됐든지 이런 것을 하나 꼭 그 몸에다 지니고 산 것 같이 그런 불편함을 이 안에도 딱 갇혀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심정, 그것이 이 시에서 묻어난다고 보여져요. 근데 왜 그거를 방울토마토랑 연결을 했을까? 사시사철이 있으니까. 사시사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비닐하우스 돼가지고. 근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 손에 잡히긴 하지만은 한 입에 먹거나 그러기는 불편하잖아요. 집도 막 흘리고. 방울토마토는 간식도 되고 샐러드도 되고 색깔도 잘 어울리고 볶음밥하고도 어울리고 여러 가지 항상 넣어가지고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도시락도 가능하고 휴대도 할 수 있고 여러 개를 또 넣어가지고 한 입에 흘리지 않고 티 안 나게 이제 속에 들어가면은 잘 안 떼어지는 그런 성질. 예. 겉보기엔 좋은데. 방울토마토가 흔해 빠져가지고 안 낀 데가 없어요. 만성질환 같이.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방울토마토를 갖고 온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래서 그 빨간 것들이 어떤 화면에 프레임 안에 딱 있을 때 카메라에도 완전히 그 색감이랄까요? 촉감이랄까? 색이 말하고자 하는 그 느낌이랄까? 그런 것이 빨간 것이 욕망도 될 수 있고 금단의 어떤 열매 같은 것도 되고 정렬도 되지만 크지가 않잖아요. 짜잘짜잘 하잖아요.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열정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생활 속에서 끼어드는 것들, 크지는 않고 그냥 항상 따라다니는 것들, 뭐 질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색깔적으로도 봤을 때. 예. 너무 서론이 길었으니까 네. 바로 한번 시 한번 봅시다. 네. 만성, 오석화. 집중은 없다. 집중이 없으면 절망도 없다. 방울토마토를 씻는다. 방울토마토는 없다. 그것은 손에 박힌 가시가 신경 쓰인다. 신경이 평생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문병원을 알아본다. 집중은 없다. 어딘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데 신경이 쓰여 갖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요. 집중은 없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절망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걸렸다 할 때는 계속 신경이 쓰여갖고 그래요. 근데 신경이 쓰이지 않을 때는 절망도 없는 거야. 그 순간만큼은 암이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모르고 내가 당뇨인가 고혈압인가 모르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도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신경을 안 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집중이 없으면 거기에 만성질환이라든가 내가 신경 쓰고자 하는 것에 집중이 없으면 절망도 없는 거예요. 그거에는. 네. 그래서 내가 뭐 어디에 너무 집중하고 사는 거, 그것도 하나의 절망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에 매몰돼 있어서 예. 예, 매몰된 삶은 곧 거기에서 밀려나면 절망이다 이거죠. 예. 예. 항상 그 절망이란 것은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투여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실망이 따랐을 때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 전체를 건다 이거죠. 예. 집중한다는 거는. 예. 방울토마토를 씻는다. 방울토마토를 씻는다는 것은 아까 이거 방울토마토를 제가 질병의 그 네. 만성질환 하나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병을 조금 씻어내기 위해서 약도 먹고 뭔가를 행동을 하는 거야. 네. 씻어냈지만은 그러면서 방울토마토는 나한테 없다. 나는 만성질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손에 박힌 가시가 신경 쓰이듯이 백해 갖고 있는 거야. 이 안에가. 네. 내 살점 안에 어딘가에 내 정신질환 안에가 지금 백해 갖고 있는 거야. 신경이 평생을 이걸 이어가고 있는 거야. 만성질환처럼.
네. 만성적인 어떤 행동처럼 그것은 전문병원을 알아본다. 만성질환은 전문병원을 알아본다. 버스를 타고 시계를 넘어서 찾아간다. 병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병원은 없다. 그 나의 만성질환으로서 치료를 받아야 될 병원은 없는 거야. 그러면 나만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인 거야. 나 혼자 고민하고 있고 나 혼자 신경 쓰고 있는 만성질환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당뇨라든가 암이라든가 어떤 네. 거기에 명확한 병명이 없다는 거야. 이것은. 네. 그것이 통증은 심해지는데 그 치료할 병원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나만 고민하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이 있어도 결국은 병원에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환자 스스로가 이를테면 당뇨라든가 이런 질환도 보면은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 것은 또 먹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식이요법을 함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병원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예. 그게 더 중요한 것들은. 예. 그래서 그것이 통증이 심해진다. 통증은 심해지지만은 어떤 방법은 없어요. 집에서 싸운 방울토마토를 꺼낸다. 그것은 내 몸에 있던 방울토마토를 꺼낸다. 내 몸에 붙어 있는 질환을 꺼낸다. 그런데 그 사실 꺼내놓고 보면은 그 질환이 없는 거야. 방울토마토는 없는 거야. 가보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신경성 질환이라든가 심민성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들은 병명이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예. 그래서 다시 또 그것은 우선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도 그 병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나는 알고 있거든. 네. 뭔가는 모르지만. 근데 병원에는 실체적으로는 진실은 없어. 병원에 가도. 이 병에 대한 것은. 그것이 내린 정류장도 없어. 늘어선 줄과 도착 예정인 버스도 없어.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타고 갔다 왔다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중간에 내려서 그것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래야 될 그런 정류장도 없고 늘어선 줄과 도착 예정인 버스 그것이 도착하게 되면은 그것을 싣고 또 떠나기도 해야 되고 어떤 예정이 돼 있어야 된디 인생에 대한 이런 것도 지금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간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계획이 나와갖고 거기에 따라서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계획이 일체 없다는 거야. 그것은 걷기 시작한다. 지 스스로 걸어. 지 스스로 고민을 하고 지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만성 행동과 만성 질환과 만성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만성 염려가 되는 수도 있죠. 예. 염려증에 걸려갖고 있는 것도 있지요. 너무 자기 혼자서. 염려증, 대인관계 염려증, 예. 뭐 여러 가지. 길 양옆으로 그 양옆으로 밭이 쫙 펼쳐져 갖고 있어. 그 염려증이라든가 그 만성질환에 대한 그 밭이 쫙 펼쳐져 갖고 있어. 그 잘하는 것은 거기서 방울토마토야. 그 아주 그 만성질환으로서 잘 오동통통이 거기에서 그 방울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어요. 만성질환이. 땡글땡글한. 여러 가지 그 만성질환들이 여기서 잘 자라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밀짚 모자를 쓰고 구슬땀 흘리며 밭일하는 농부도 없는데 지 혼자서 잘 크고 있어. 여기서. 네. 염려증이니까 이것은. 네. 건강염려증이 됐다든지. 예. 잘 시집갈 딸 저거 남자 잘못 나면 어떡하냐 하고 그런 염려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요. 거기서는. 네. 초여름 땡볕은 없는데 빨갛게 익어가는 도마도 초여름 땡볕도 없고 빨갛게 익어가는 도마도도 거기는 없어. 없는데 그것은 이정표를 읽으면서 화살표 끝에 그것이 살던 도시도 없어. 거기는.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죠. 예, 실체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정표를 읽는데 그 화살표 끝에 그것이 살던 도시도 없어. 이정표는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그 실체도 없는 나의 염려증이라든가 나의 만성 질환에 대한 어떤 그리고 불안증 같은 것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이정표는 읽힌 것 같은데 그것을 가리키는 도시도 없는 거야. 거기는. 그거 도시라도 있으면 그거 가갖고 얼른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실체를 내놓으면 낫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그것이 살지 않았던 도시도 없어. 네. 살았던 적도 네. 없고 살지 않던 도시도 없고 그런 거야. 이게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 만성질환에 대한 염려증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직 사건화되지 않은 예.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거, 걱정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이 안에가 있죠. 예. 불안과 걱정. 그래서 이정표의 방향은 없고 과일을 파는 트럭과 직판장이 끝없이 늘어선 길도 없어. 그것이 통증이 근데 점점 심해져. 그러면서 분개를 해.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아프고 뭔가 모르게 이 분노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분개한 것 같이 이게 분개를 하는 거야. 분개할 만한 마음도 없는데도 지 혼자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 오랜 세월도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없는 거야. 언제부터 그랬는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예. 그것이 옆으로 버스가 지나간다. 가운을 입은 의사들로 10,000원이야. 병이 걸려있는, 병을 치료해야 될 사람이라든가 병이 걸려있는 그거로서 10,000원인데 그들은 우선 방울토마토를 나눠 먹는데 누군가가 그 의사들이 막 이러고 저러고 그 만성질환에 대해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말도 하고 그래. 근데 밀짚모자를 쓴 농부가 그 밀짚모자를 쓴 농부는 뭐예요? 만성질환을 기르는 사람 아니에요? 방울토마토를 기르는 사람. 내 안에서 기르고 있는 거지. 이 농부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 안에서 그 불안증과 우울증과 이런 거야. 이게 전부 다요. 농부가 그것을 건네고 있다. 만성질환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이 시야 밖으로 버스가 빠져나간다. 바퀴에 가시가 박혀있다. 이거 무슨 말이야? 버스가 어느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바퀴에 가시가 박혀버렸다면은 이거 얼마 못 가서 그 멈춰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멈추는 것은 계속 우리가 죽음을 향하는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버스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 가시가 박혀 있어. 그 가시는 내 몸이야. 내 몸이 버스니까. 네. 거기에 만성질환에 하나가 칵 박혀갖고 있으니까 운전사가 그걸 못 알아채. 나라는 운전사는. 내가 내 몸을 운전하고 가는데 나는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멀리 가진 못하겠군. 멀리 못 가서 이 만성질환이 팡 터져서 죽음으로 가겠죠. 그래서 돌아갈 집이. 집까지 얼마 남지 네. 않았는지 그것은 알 길도 없어. 그 집이 어디예요? 죽음이겠지요. 언제 죽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돌아갈 집이었고 나아갈 걸음이 없으며 괴롭히던 통증도 없어. 거기서는. 그렇죠. 가시 박힌 손도 없어. 그것은 끝이니까. 네. 방울토마토다. 그 만성질환에 끝까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기 불안증이라든가 신경 정신적인 것이라든가 히스테리라든가. 예, 히스테리라든가 아니면은 실체가 없는 어떤 질환인 거야, 이것이. 네. 그러면서 방울토마토는 없다. 그것은 방울토마토인데 방울토마토는 없다. 바퀴가 굴러가. 그리고 으깨지면서 죽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질환이 없다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현대인의 불안 안에는 이 만성질환을 전부 다 하나씩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의 만성이 막 되면서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좀비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지구가 막 멸망한 것 같은 세기말적인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시에서도 이런 그 어두운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코로나19를 이제 몇 년 겪으면서 그런 경향들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병 들어가고 있는 현대의 만성화돼 갖고 있는 사회, 네. 사회가 썩어나간 것도 되고 자기 자신이 썩어나가는 것도 되고 네. 몸에 질환을 갖고 이렇게 자기가 무너져가는 것도 되고 가정 안이나 회사 안에서 하나의 그 아픈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서 아픈 것을 갖고 계속 그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걸 살아야 되는 만성적인 그 스트레스 네. 그것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만성이라고만 딱 제목을 쓴 거예요. 만성 뭐 뒤에 붙는 게 없이. 예,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거기다 갖다 붙이면 맞는 네. 거야. 이게 그래서 시라는 것이 이 확장성이라는 것이 이런 제목 하나 그리고 나열만 해놨고 뭐가 없다 하고 막 그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연결해서 보면 하나하나 네. 다 그 꼬리가 그 붙어 갖고 있듯이 만성애가 네. 꼬리가 붙어 있듯이 잘잘잘잘잘 다 꿰진단 말이에요.
이제 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다 그 전체적인 시 해석이 네. 한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네. 보는 그 선생님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다 맞지는 않지만은 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확장성을 더 넓혀가면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언어란 건 어차피 그 해석학이에요. 다 모든 것이. 그렇게 봐요. 근데 갈수록 만성 질환들이 환자들이 또 고령화되면서 더 많아지죠. 가운을 입은 의사들로 10,000원이다라는 게 환자는 그럼 얼마나 더 초만원이겠어요. 네. 고령화 시대에 만성적인 어떤 통증과 질환을 안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같은 게 느껴지네요. 매일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 네. 길기도 긴데 이게 뭐라는 거야 하면서 계속 보다 보면 처음에는 재밌었거든요. 뭐라는 거야 하고 으깨진다 하고 딱 끝나니까 마치 곧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좀비 같은 기분. 예,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예. 보고 보게 되는 그런 기분. 예. 네, 한 2-3번을 굴러봐야 돼요. 맞아요. 시가.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읽히는 시보다 네. 이렇게 2-3번을 자꾸 음미하면서 봐서 거기에 대한 것이 더 자꾸 확장되고 네. 확장된 것이 늘어나는 시가 훨씬 더 좋은 시예요. 방정식을 풀으라고 했는데 난수가 자꾸 생기는 느낌? 풀으려고 봤는데 그런 느낌이 시였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